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석혜정 교수입니다. 오늘 패션 소재에서는 변화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직물의 3원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직물의 3원 조직이라는 것은 평직, 능직, 수자직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조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변화 조직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변화 조직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물의 변화 조직 교재 23페이지서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직물의 변화 조직의 특징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변화 평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직 기억나시나요? 네, 위사와 경사를 한 올씩 교차해서 만든 직물이었는데요. 변화 평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올씩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올을 교차하는 것입니다. 변화 평직의 가장 대표적인 직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둑직, 또 하나는 바스켓직입니다. 두둑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둑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온폭 올라온 거 있죠? 그래서 온폭 올라온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평직인데요. 네, 위사 방향으로 이렇게 두껍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경사 방향으로 무언가 두껍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밭 농사를 할 때요. 저희가 모종을 심을 때 이렇게 밭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폭 올라오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모종을 심고 사람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물을 뿌릴 때에도 좀 더 식물에게 모종에 물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둑을 만드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이 두둑직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조직도를 보시면 지난번에 한 올 한 올 그래서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교차한 것이 평직이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조직도를 보시면 하나의 경사에 네 올의 위사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사 방향으로 뚱뚱하게 두둑하게 올라온 그러한 직물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두 올의 경사에 한 올의 위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사 방향으로 두껍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두둑지게는 그로스 그레인과 헤어 코드가 있습니다. 변화평직 두 번째 바스켓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스켓직은 한 올이 아니라 한 올의 경사와 한 올의 위사가 이렇게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올 이상의 경사와 위사가 교차하는 직물입니다. 그래서 평직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러한 촉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직물로는 옥스포드와 홉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두올 혹은 세올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올 한올 이렇게 겹쳐지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올 한올이면 두둑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의 두께입니다. 이렇게 두올이어도 그리고 이게 한올이어도 가끔은 같은 두께일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걸 훨씬 더 두껍게 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두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바스켓이 짜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올인지 두 올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두 올 이상인 게 바스켓인데 꼭 같은 올수 두 올이면 두 올, 세 올이면 세 올 이렇게 되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변화 능직이 있습니다. 변화 능직은 능선의 각도가 변화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통의 보통의 능직은 45도 각도입니다. 45도 각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45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각도가
내려가는 혹은 각도가 더 올라가는 이러한 능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변화 능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어떤가요? 훨씬 더 완만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어떻죠? 더 급하죠. 네, 이러한 사선, 다양한 사선의 각도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 능직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변화 능직의 대표적인 직물은 헤링본 능직입니다. 헤링본 능직은 파 능직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보통의 능직은 사선이 쭉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헤링본은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가다가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방향을 바꿔요. 내려가고. 네, 이래서 네, 이렇게 파능직, 능직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헤링본 능직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대표적인 자켓이나 코트를 만드는 직물입니다. 세 번째 도비 직물이 있는데요. 도비 직물은 꼭 자카드 직물과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도비, 자카드 둘 다 무늬를 나타내는 직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듯이 공통점은 여러 가지 조직을 배합하거나 색살을 사용해서 무늬를 나타내는 건데요. 두 개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도비 직물은 도비 직기를 가지고 만들고요. 자카드 직물은 자카드 직기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도비 직기는 굉장히 좀 단순해요. 이거에 비해서 자카드 직기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여러 개의 종강을 사용을 합니다. 종강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비 직기는 굉장히 비교적 간단한 무늬를 만들고요. 그거에 비해서 자카드 직기는 자카드 직기로 만든 직물은 훨씬 더 무늬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무늬가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비 직물은 피케, 와플 크로스, 버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무늬가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자카드 직물은 무늬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원단을 전체를 펼쳐서 봐야 할 정도로 무늬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색살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네, 더욱더 복잡한 그런 형태의 무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카드 직물의 대표적인 직물은 브로케이드, 다마스크, 양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크레이프직이 있습니다. 크레이프직은 표면이 매끈한 것이 아니라 오돌도돌한 촉감을 주는 옷감입니다. 그래서 여름 직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크레이프라는 어원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원단에서 들어서 표면을 오돌도돌하게 만드는 것이 크레이프입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거에서 줄어들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여기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해서 네, 표면을 줄어들어서 오돌도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꼬임이 많은 강연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직구 정면을 하면 실이 수축이 돼서 표면이 불규칙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물의 조직을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조직점을 더하거나 조직점을 빼거나 그래서 어느 일정 부위에서는 조직점을 더해주고 또 어떤 부위는 조직점을 빼서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오돌도돌하게 만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직물에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해서 약품 처리를 해서 일정 부분을 수축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경사빔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장력을 서로 다르게 해서 직물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더 바짝 당기고요. 어느 쪽은 좀 덜 당겨서 얘네들이 나중에 다 같이 짜서 했을 때 어느 부분은 장력이 많아서 강해서 그 부분이 줄어들고 네. 그리고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직물로는 조지 크레이프, 크레이프 드신, 아문젠, 플리세, 시어서커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여름 식물이고요. 저희가 이 표면이 오돌도돌하다 보니 저희가 이 피부에 닿지 않고 살짝 떠요. 그래서 여름에 땀이 나더라도 이렇게 피부에 딱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청량한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파일직물이 있습니다. 파일직물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은 지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조직이고요. 여기에 무언가 실이 얹어져 있는 것이 파일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파일 직물은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세수하셨죠? 아침에? 네, 세수하시고 뭘로 닦으셨나요? 네, 타올로 닦으셨죠? 네, 타올이 뭐죠? 네, 대표적인 파일 직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그 손수건 같은 경우는 그냥 매끈하잖아요. 그런데 타올은 그게 아니라 뭔가 바닥인데 위에 뭔가 털이 있죠. 네, 그 털을 가지고 저희가 물을 닦아내는데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파일 직물 타올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조직이 있고요. 이렇게 루프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 루프를 끊어서 파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조직 사이에 파일을 끼고 사이를 잘라서 만들기도 하고 지조직에 이렇게 파일을 끼워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지조직에 루프를 만들고 잘라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지조직에 파일을 얹어서 만든 것이 파일 조직이다. 파일 직물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벨벳, 코드로이, 우단, 데리클로스, 프로킹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테리클로스가 저희가 세수할 때 쓰는 타올 조직입니다. 타올입니다. 타올 직물의 이름입니다. 네, 그다음 사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은 아주 대표적인 여름 직물, 굉장히 환하게 비치는 그런 직물인데요. 위사가 있고 경사가 있는데 이때 경사 한 올이 네, 이렇게 휘어감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경사와 위사가 있는데 경사 한 올이 휘어져서 경사를 또 휘어져서 감는 이런 형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거즈가 있습니다. 네, 거즈. 어떨 때 쓰는 건가요? 굉장히 얇은 네, 직물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여름에 여름 직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희 뭐 어디 상처 났을 때 네, 감싸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아마 보시면 네,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조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직이 있습니다. 여직은 평직과 사직의 배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세 올은 네, 평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up, down, up, down, down, up, down, up. 네, 평직이죠. 평직인데 이렇게 평직으로 잘 가다가 한번 중간에 경사가 자기들끼리 교차를 합니다. 네, 여기 교차하는 거. 조금 전에 보셨죠? 네, 여기. 네, 사직에서 보셨죠? 네, 교차를 하고 다시 또 평직을 짭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교차를 하네요. 또 다시 평직을 짜는 네, 이러한 형태인데요. 대표적인 직물로는 향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여름 직물이고요. 보통 비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무늬, 다양한 무늬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동영상에서 다양한 변화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그 직물 이름이 나와서 좀 아마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수업 시간에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